자, 고1, 2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영어가 어때요? 해보니까 중학교 때보다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좀 어렵죠, 중학교 때보다. 그리고 고등학교 영어는 어휘도 중학교 때 수준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또 수능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불안도 하고 실력이 팍팍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가 독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깨끗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단어 때려 맞추기식의 추론적 독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신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한 시기라는 겁니다. 요는 고1, 2가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고3 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영어 생활에 있어서 뭔가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해요. 이 시기가.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죠? 네. 고3 때 여러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험이 목전에 닥쳐 있기 때문에 늘 시험 문제 풀이 위주로, 모의고사 문제 풀이 위주로 이런 식으로밖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알고 싶어하는 단어나 지식이나 또는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1, 2는 비교적 수능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기가 정말로 제대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굉장히 잘 활용해야 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올바른 영어 학습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말이 뭐 썩 아름답진 않죠. 따분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어쨌든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가이드해 주고자 해요. 이끌어 주고자 해요. 고1, 2를 갖다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통합한 이유는 뭐냐면은 고1과 2는 영어 실력에 있어서의 차이로 사람들을 그룹 짓는 것이 맞지 학년으로 구별하지 않아요. 고1 중에서도 고2 넘어가는 영어 수준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고2 중에서도 아직 고1의 기본조차 좀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실력 위주로 모아서 강의해야 되는 것이지 학년 위주로 구분 짓는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고3은 달라요. 고3은 왜냐하면 시험이 목전에 닥쳐 있기 때문에 학습하는 방법이 고1, 2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인식하면서 한번 가이드를 들어보기로 해요. 자, 우리가 문법이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영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문법이에요. 해외에서 영어를 갖다 정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문법이에요. 물론 말하기를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문법을 배우면서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나는 문법은 아무리 배워도 독해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문법 배웠지만 독해를 하다 보면 꼭 내가 배웠던 문법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어 의미 갖고 막 때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 한 적 있죠? 문법 따로 놀고 독해 따로 놀고. 그죠? 마치 뭐 둘끼리 완전히 따로 노는 듯한 분위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독해를 위한, 즉 해석을 위한 문법을 하지 아니하고 문법을 위한 문법을 너무 많이 공부하셔서 그래요. 예컨대 여러분들 중학교 때하고 어쩌면 고등학교 초반까지 들어보았을지 모르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게 도대체 내가 영어를 해석하고 영어를 영작을 하고 올바른 문장을 빨리 알아볼 수 있게 하는데 무슨 소용이 되었죠? 아무런 소용이 안 되었죠. 그게 바로 우리끼리 우리 업계에서 말하면은 전문가들이 말하면은 분류 문법이라 해요. 얘를 어디에다가 어떤 품사에다 집어넣을 건가라는 거 하는 거 분류 문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분류 문법 이런 말 들으면 솔직히 굉장히 짜증나죠. 너무 막연한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 다 잊어버립시다. 지금부터. 앞으로 그런 말들 쓰지 않기로 해요. 우리는 오로지 뭐만 한다? 실제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영어를 영작할 수 있는 문법. 이걸 실용 문법이라고 하죠. 분류 문법이 아니라. 자, 실용 문법을 배우기로 하는 거예요. 실용 문법을 배우면은 실제로 독해 문법을 적용할 수가 있고 독해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어를 써가는 데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독해를 위한 또는 해석을 위한 문법이다. 우리의 지향점은 바로 그냥 문법이 아니라 해석을 위한 독해를 위한 문법이라는 얘기죠. 시험 문제용 문법이 아닌 해석을 위한 문법을 우리는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해석을 위한 문법의 가장 대표적인 강좌는 Back to the Basics라고 하는 B2B라고 우리가 BTB라고 이름 지어진 강좌가 있는데 이 강좌는 도대체 뭐냐? 예, 문법 강좌는 맞아요. 그런데 이 The Basics라는 단어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니까 기본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비동사가 무엇이고 have 동사가 무엇이고 주어 개념, 그 다음에 수어 개념, 수식어 개념,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뒤에서 꾸민다 또는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WH 플러스 T 플러스 동사 원형은 어떻게 해석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수학으로 비교해 본다면은요, 정석 상하 들어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수학에서 정석 상하까지는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적이라든지 그런 걸 해낼 수 있잖아요. 수학 정석 상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강좌인 영어의 정도라는 강좌예요. 이 강좌는 죄송해요. 옛날에 수능 시작반 AB라고 해서 지금부터 한 10수년 전, 10여 년, 한 12년 전 그때부터 지금부터 한 5년 전까지 한 7년 동안에 우리 국내의 대입시계에서 문법 파트에서는 최고로 인기가 있었던 강좌예요. 여러분들의 선배들 중에서 대학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그 해당 연도, 다시 말해서 2003, 4년부터 2010년까지 이 수능시작반 AB를 갖다가 뭐 영어의 정도 또는 수능시작반 AB를 갖다가 아마 모르는 선배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한 번씩 들어보았거나 또는 그런 강좌의 부분을 들어보았거나 또는 최소한 그런 강좌가 굉장히 유명하다, 전설의 명강이었다라는 얘기를 다 들어보았을 거예요. 저는 좀 더 높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동안 4년간 대입시 파트에 오프라인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공부할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여러분의 초창기, 지금 현재 뭐 대학교 1, 2, 3, 4학년 학생들은 저를 살짝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 그동안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다시 I am back, 즉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강좌는 여러분들 정말 믿으셔도 되는, 제가 아주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실은 영어 강의를 하고 싶어하는 초반에 강사 여러분들과 교사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는 그런 강의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강의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강의를 들어보시는 순간 여태까지 그렇게 싫었던 영어가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에요. 특히 이 강좌를 저는 아주 강력 추천을 해요. 이 강좌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 강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학도 기초가 워낙 없는 분들은 중등 수학부터 예를 들어서 뭐 복소수가 무엇이고 뭐 루트는 무엇이고 이런 개념들을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바로 그런 식으로 내가 정말 품사 기본이라든지 용어 기본이라든지 자기는 그런 게 좀 굉장히 모른다, 아예 이번에 새로 한번 출발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영어는 알지, 공부 좀 했었지, 그런 분들은 다이렉트로 이 강의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 강좌 두 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고 빠른 해석을 위한 문법 강좌예요. 이거는 이 강좌만 들어도 독해와 문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문법 전용 강좌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대표 강좌로 출발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위한, 독해를 위한 문법을 어느 정도 하셨으면 스텝 2, 다음 단계에서 보시면은 이제 구문과 지문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응용을 한다는 거죠, 많이. 그러니까 수학도 정석 원리를 배우면은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잖아요. 그죠? 그것과 같은 개념인데 구문은 무엇이고 지문은 무엇이냐. 구문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혹은 뭐 다섯 줄, 요 정도 미만 되는 용량. 자, 이 정도 미만의 용량을 독해해 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긴 지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아직 호흡이 좀 짧아요. 어린 아이들한테 막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한테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해봐라 하면 아이가 엄마보다 먼저 저기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선은 뭐다? 예, 그 알맞는 훈련법, 즉 지문의 길이가 길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배웠던 문법을 여기 해석 적용을 해가면서 보는 거예요. 이걸 구문 독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지문 독해는 뭐냐면 이제 이것보다는 좀 긴 5, 6, 7, 8, 9, 10, 11, 12 어떨 때는 뭐 한 18줄까지 이렇게 길게 가는 이런 지문들이 있죠. 그죠? 예, 호흡이 상당히 길어지고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연습. 그죠? 예, 그러면서도 이 글의 주제가 뭐고 또 이 글에서 흐름이 어떻고 무엇에 관한 이야기이고 어떤 중요한 어휘들이 나왔고 라는 걸 총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지문 독해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 거쳐서 역시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물론 두 개를 동시에 병행할 수도 있고 아까 스텝 1에 나와 있는 이것과 이것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강좌는 바로 대표 강좌가 고교 구문 독해 베이직 또는 고교 지문 독해 베이직이라는 강좌가 제공이 될 예정이에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구문 독해는 많이 보긴 하되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여줘서 독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그리고 정확한 독해를 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고 지문 독해는 그것보다 좀 길고 독해 속도를 좀 더 빨리 하는 그런 그 다음에 내용과 배경 지식을 함께 배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문 독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스텝 3으로 가면은 어휘가 되죠. 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누구든지 다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휘예요. 옆에 어휘력 굉장히 센 애들 보면 되게 부럽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제가 100% 인식시키기 조금 어려운 논리가 하나 있어요. 왜 제가 동사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긴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구나 라고 설명하려면 아마 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저를 믿으세요. 영어는 동사예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동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명사 100개가 동사 10개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명사 100개에 해당하는 파워가 영어에서 동사 10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 위주로 먼저 어휘를 늘려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명사는 독해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동사는 그게 아니에요. 동사는 독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동사는 뒤에 쫓아오는 구조를 빨리 볼 수 있게 해주고 예측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동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요 예까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명사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만약에 예컨대 조금 뭐 어려운 명사라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거 좀 수준 있는 명사인데 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한번 제가 간단히 써보면은 뭐 이런 단어? 자,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자주 못 보는 단어니까 여러분들 조금 그것보다는 최소한 조금 더 자주 보는 단어로 한번 보여드릴게. 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뭐 썩 쉬운 단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썩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되는 수준의 단어예요. 명사예요. 이 단어는요. 명사.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볼게요. 뭐 정리하면 갑자기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나요? 자, 이런 단어도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단어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단어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면은 아마 들어보았나? 들어본 것 같아 정도 되는 단어들이에요. 자, 여기에 requirement, petal, modernization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예. 뭐 뜻을 제가 간단히 적어 드릴게요. 그럼 보세요. 자, 이 단어는요. 요구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명사이기 때문에 요구 내지는 요구 조건 내지는 전제 조건 이런 뜻이에요. 페탈이라는 단어는요. 꽃잎이란 뜻이에요. 이파리 중에서 잎사귀가 아니라 꽃잎을 페탈이라고 하고요. modernization은요. modern이라는 단어 일부러 여기서 제가 뽑아갔어요. 그래서 modern을 안다면 modern 하면 현대 그 다음에 modernize 하면 현대화하다인데 거기서 다시 명사 만들어서 이걸 한국말로 현대화라고 해요.
자, 이 세 개의 단어는요, 전부 명사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럼 이 단어는 명사의 뜻 이외에는 독립적으로 이 명사의 뜻 이외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확장시킬 수가 없죠. 확장시킬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단어 나오면 이 뜻으로, 이 단어 나오면 이 뜻으로, 이 단어 나오면 이 뜻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단어가 어디에 꽂혔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해석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확장성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파워가. 그런데 동사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require란 단어가 있어요. 동사예요, 이 단어는. 그쵸? 그럼 require면 이게 훨씬 더 쉽다고 여겨지잖아요. 그죠? 예. 짧기도 하고. 하지만 require는 단순하게 그냥 뭐다? 요구하다. 이렇게 동사로만 외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require를 외우실 때는 require 뒤쪽에, 이게 동사니까 뒤쪽에 필연적으로 어떤 구조와 함께 나오는데 require 떴다. 여러분이 만약에 독해할 때 이게 떴다. 그럼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 require 뒤에서 명사가 쫓아오고 그 뒤에서 다시 한번 to하고 동사 원형이 쫓아오거나 1번 number 2 require가 나오면은요. 이 뒤에서 THAT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건 이제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는 몰라도 좋아요. 지금은. 그 다음에 뒤에서 다시 한번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 should 내지는 should를 빼고 그냥 동사 원형 요렇게 나올 가능성이 여러분들이 require란 동사를 여러분들이 고1, 2 수준에서 독해를 하시다가 require란 단어가 나오면은 요렇게 나올 가능성이 뭐다? 90%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것의 변형을 하나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1-1이라 해서 이 명사가 타동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수동태 걸려갖고 얘가 앞으로 빠져나가서 이 명사를 먼저 쓰고요. 앞에다가. 그 다음에 수동태 걸어서 이걸 비동사하고 required라고 이렇게 수동태로 BPP로 쓰고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달아가는 이 방식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1-1,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나올 가능성. 물론 여기서도 다시 수동태 걸려갖고 it is required. 자, 이렇게까지 수동태 잡아놓고 뒤에다가 대절 이렇게 나올 가능성. 자, 요 네 개를 다 포함해서 나올 가능성이 require의 90%란 얘기예요. 그럼 아까는 단순하게 requirement 이렇게 말할 때는 전제 조건, 요구 조건 이 단어의 뜻 이외에는 아무런 활용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require란 동사로 들어가니까 뭐다? 자, 이 동사는 그냥 동사 요구하다가 아니라 명사 be required to 부정사 이런 구조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required에서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 이런 구조로 나온다든지 또는 주어 다음에 require 다음에 뒤에 대절을 이런 구조로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it is required 뒤에서 대절 똑같이 이렇게 이런 구조로 나온다든지 이런 구조로 나올 확률이 90%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만큼을 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사는 확장성이 없어요. 근데 동사는 엄청난 문장의 확장성이 있단 말이에요. 해석하는 방법은요. 자, 보세요. 이제 해석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명사는 주어가 되는 이 명사는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주어가 BPP 수동태를 받았으니까 주어가 요구한다, 요구받는다, 요구받는다. 뭐 하도록? 이거 하도록 요구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주어는 이거 하도록 요구받는다. 그 사람은 일찍 출근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쓰면 되잖아요. The man is required to attend 또는 attend class 뭐 수업에 참석하도록 또는 be present 또는 come to office 뭐 사무실에 오도록 여러 가지 말을 쓰고 난 다음에 뒤에다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이게 주어 be required to 부정사. 오케이? 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갖다 적게 쓰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럼 I am required to spend little money. 봐요. 동사 하나는요 엄청난 확장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작도 가능하게 하고 독해가 떴을 때도 이런 구조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죠. 다음 이렇게 나온다면 능동태니까 주어 require 명사 투부정사. 주어는 목적어인 명사에게 투부정사 할 것을 요구한다. 능동이에요. 그럼 이거 갖고 다시 만들어보세요. 부모님은 나에게 예를 들어서 내 방을 갖다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my father and mother or my parents require me to keep my room clean or tidy 이런 말을 써주시면은 바로 금방 말한
형태가 성립되어지는 것이죠. 동사라는 건 실제로 동사에 관한 지식은 영문을 영작하도록 만들어주고 실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도 이 동사가 뜨면은 이 뒤에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까지 한꺼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확장 가능성. require 뒤에서 대절 받는 거 한번 해볼게요. 또 여러분들 이 단어 하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they require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 대절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the witness 한 다음에 should 그 다음에 come to the court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들은 요구한다. 뭘 요구한다? The witness가 그 목격자가 should come to the court 법정에 와야 한다고 그들은 요구한다. 목격자가 법정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한다. 출두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 여기를 어떻게 쓴다고요? 아까처럼 it is required that 절 이렇게 와서 그 목격자가 법정에 나와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자, require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확률이 90%. 나머지 10%는 뭔데요, 선생님? 그거는 뭐냐면 require로 사용한 다양한 뭡니까? 파생적 관용 수거들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require 100% 하라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독해하실 때 require가 나오면은 이렇게 나올 확률이 그럼 여러분들 봐. 이 정도면 전체를 커버 거의 하는 거거든. 이게 require 동사 하나에 대한 파워야. 자, 이런 동사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들은 대략 한 500개 정도 돼. 이 500여 개의 동사가 여러분들이 독해하시는 전체 문장에서 해석의 90%를 차지하신다고 보시면 돼. 90대 90의 논리라는 것이지. 해석에 등장하는 90%의 동사에 90%에 해당하는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면은 굉장한 파워지 이것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휘력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동사에서부터 다 나온다는 거야. 동사에 대한 어휘력을 길러놓으면 동사 500개에 대한 이런 정도를 알아두잖아. 그럼 명사 몇 개? 아까 말했지. 5,000개에 해당하는 파워를 갖는 거야. 진짜야 이거. 그러니까 고1, 2 때 어휘는 동사에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단순히 동사의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동사가 어떠한 뒷구조로 주로 나오는지까지 같이 한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명심 또 명심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은 이야기를 갖다가 운 좋게도 감동을 받아서 진실성이 있어 보인다. 맞다 그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그램대로 잘 추정해 온다면은 이리저리 귀에 쏠리지 않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진짜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몇 안 되는 선택받은 사람이 될 거야. 자, 선생님이 한 얘기야. 알겠지 이거? 여기에 대표 강자가 바로 최우선 영단어 1과 2가 있어. 최우선이란 말 했기 때문에 정말 우선적으로 먼저 이 영어 단어를 배우세요 했는데 여기에는 주로 뭐라고? 동사들로 포진돼 있어.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주요 동사들로 포진돼 있어. 이 동사들의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뒷구조까지 같이 외운다는 것이지. 그게 핵심 포인트야. 자, 이제 아까 우리가 밟아온 독해를 위한 문법, 그 다음에 응용 독해, 실전 독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휘까지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절대 암기를 위한 3스텝 학습 시스템을 잠깐 얘기해 볼게. 절대 암기? 선생님 왜 암기예요? 언어야말로 진정으로 암기 과목이야. 수학이야말로 진정으로 이해 과목이야. 그게 여러분 거꾸로 들리지 그지? 근데 언어 진짜 암기 과목이야. 그럼 선생님 우리가 우리나라 말하는 건 암기가 아니잖아요. 암기야.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들었던 수많은 표현들을 갖다가 우리의 뉴런이 뇌신경세포가 순식간에 뭐 하는 거야? 암기했다가 조합을 해서 툭툭툭 만들어내는 거야. 여러분은 창조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인류가 여러분들과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인류, 조상, 선조, 친구, 이웃, 부모, 형제들이 아니면 소설 속에서 다 한 번씩 뭐 했던 거야? 했던 말들이야. 아닌 것 같지? 했던 말들이야.
했던 말들이 아닐 가능성이 가장 적은 건 물론 시야. 근데 시조차도 뭐다? 사실은 암기 영역 내지 카페 영역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 연구해 보시면 다 나와. 그래서 영어는 언어라는 것은 기본이 뭐라고? 암기야. 구조와 어휘와 표현과 그런 것을 암기해서 순식간에 조합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암기가 굉장히 중요해. 암기 잘 하려면은 제일 좋은 건 물론 예술을 먼저 하고 학습을 하고 복습을 하는 이 3스텝을 가는 게 제일 좋지. 누구라도. 근데 제일 하기 힘든 게 뭐야? 이거지? 그냥 닥치면 학습은 하겠는데 예습까지는 좀 하기 시간 진짜 많이 남아돌고 뭐 진짜 할 거 없어 죽겠어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굉장히 하기 어려워. 그지? 이거는 어찌됐든 강제든 자발이든 하기는 해. 또 이거 뭐야? 만만치 않아. 복습도 하기는 그지? 워낙 애정이 많이 붙지 않으면 복습하기 어려워. 자, 그런데 봐봐. 우리 있잖아. 영어 정복이라는 건 사실 큰 하나의 인생에서의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는 거야. 우리 잠깐 이렇게 비유해 볼게. 여학생들과 남학생들 이야기로. 자, 어떤 남학생이 있어. 대학교 좋은 대학교 들어갔어. 오케이? 자, 그다음에 학과에 다니다 보니까 어떤 자기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여학생이 있어. 자, 그 여학생을 뭐야? 한번 사귀어 보고 싶어. 근데 그냥 어떤 남자가 뭐야? 첫눈에 딱 보고서 딱딱딱 가서 야, 너 나랑 사귀자. 오케이? 빵. 이거는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자주 만나면서 서로 익숙하게 하고, 그지? 눈인사라도 하고, 저 사람 몇 번 봤네? 매너 괜찮네? 스타일도 좋으네? 자주 웃네? 옷도 잘 입네? 여자에게 호감을 먼저 줘야 되는 그런 사전 인지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 나라는 존재가 있다. 나 어떠니? 인지를 보여줘. 인지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때, 이제? 본격적으로. 안녕하세요. 라든가, 소개를 하든가. 아니, 식당에서 만나서 식판을 놓고, 앉아도 될까요? 네. 앉아서 먹다가, 이건 진짜 맛없다. 이러면서, 이거 맛있으세요? 이러면서, 알겠지, 무슨 말인지. 요즘 우리 구내식당이 질이 별로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럼 여자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얘기하다가, 제가 여기 학교 근처에요. 진짜 맛있는 맛집 하나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따 저녁 때 식사 같이 하실래요? 딱 이러면서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작업의 정석. 물론 부담 주면 안 되지. 걔 알겠지. 이러면서 이제 학습이라는 게 그 단계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얘기가 끝났어. 그럼 돌아가서 뭐 해야 돼? 복기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오늘 매너 없이 군 건 없나?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 여학생도 마찬가지지. 집에 가서 어떻게 돼? 그 남자가 오늘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 좀 귀엽대? 말하는 게? 라든가 곱씹지? 이게 복습이야. 오케이?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점점 관계가 발전하고 애정이 깊어지고 상대에 대한 학습과 상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서 마침내 두 사람이 진정으로 기쁜 그런 인지, 상호간의 관계 이런 걸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애정을 쏟는 만큼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지. 그래서 예습을 좀 하면 나는 좋겠다. 예습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최소한 그냥 한번 읽어만 봐.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들은 체크를 해. 그 다음 강의 들으면서 내가 이 말은 꼭 집중해서 들어야지. 나 모르는 말이었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 얘기야. 결국 읽어봐. 아까 얘기했잖아. 모르는 문법이 워낙 어휘는 한번 찾아보거나 최소한 찾아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체크라도 해두고 이따 강의 들으면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자세히 들어봐야 되지. 이렇게만 해도 굉장한 이 뭐랄까 마음의 동기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체크를 해두라는 거지. 체크해두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듣는 거지.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게 그거구나. 어차피 아는 부분은 아는 거고 모르는 부분을 집중해서 수강하라는 얘기지. 가급적이면 꼼꼼히 필기하면 좋긴 좋아. 오케이? 근데 꼼꼼하다라는 것은 글자를 또박또박 예쁘게 쓰라는 게 아니야.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끔 적어도 뭐라고? 일단은 필기해두고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다는 거지. 그지? 그냥 단순하게 막 이렇게 적어놓고 그게 아니라 뭐라고? 적으면서 이해도 해야 되겠지. 그지? 이런 말인가? 나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럼 단순히 적어놓고 끝나면 안 되지. 그지?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Q&A 사용해서 물어봐야 되겠지?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든가. 적극적으로.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어? 자, 마지막 이제 복습이야. 학습 당일 최소 3회 정도 교재를 정독한다. 자, 좀 어려운 일이긴 해.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진짜 애정이 있으면 한다니까. 당일 외 주말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복습해라. 선생님 저 주말에 학원도 가야 되고요. 주말에 더 스케줄 빡빡해요. 알아. 하지만 쓰잘데기 없는 학원 가는 것보다 집에서 여유 있게 배웠던 거 복습하는 게 어쩌면 훨씬 더 도움될 수 있어. 부모님이 학원 가라고 막 할 거야 분명히 해서 여기 다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 엄마 나 영어만큼은요 그냥 이거 동영상 강의 복습하면서 오전 일요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그냥 저 자유롭게 쉬고 영어 복습하도록 내비주세요 하고 어머님 아버님께 설득하고 그렇게 해봐. 주말 시간을 조금 여유 있어야 되잖아, 그지? 주말도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디 하고 얼마 힘들어, 그지? 주중에 매일 하루 좀 길게 잡았으면 하면 소원이잖아, 그지? 나도 그랬어. 주말까지 뭐라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또 어디 학원 가야 돼. 그럼 학원 선생님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 그지? 주말만큼 뭐라고 한 10시쯤 느긋하게 새소리 들으면서 이러면서 딱 보고 시계 보고 아직 9시 반밖에 안 됐네. 좀 더 자. 이러면서 그지? 엄마 안 깨워 또. 그지? 특이하게. 좀 더 자려무나. 이러면서 그지? 왜? 엄마가 이 아이의 학습 패턴이 굉장히 진실해졌고 학습에 대한 진정한 흥미와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부모들은 뭐예요? 닥달하지 않고 지켜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성 있게 공부를 하시면은 부모도 그걸 감지하고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갖다가 조금 그렇게 자유롭게 조정해 준다는 거죠. 익숙해지도록 반복해라. 이거는 뭐냐면 암기가 아니라는 얘기는 막 외우긴 외웠는데 아무리 외워도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지, 그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익숙해지도록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지 익숙해지는 거야. 그렇지? 이해를 바탕이 돼야지, 이해가 바탕이 돼야지 익숙해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해는 제쳐놓고 그냥 뭐라고 딸 암기만 했어. 자, 기억은 나. 근데 그게 뭐야? 어떤 원리로 사용되는지는 몰라. 그건 굉장히 독자적으로 떨어져 있는 외로운 지식에 불과한 거. 지식의 한 편린에 불과한 거. 편린, 단편, 조각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익숙해지도록 반복 학습이라는 건 항상 이해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충하는 얘기인 것 같이 들리지, 그지? 하지만 이건 이해를 기반으로 하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복습을 좀 해주면 좋겠다. 자, 우리는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고1, 2는 영어를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아주 적기야. 고3 때 되면 괜히 마음이 바빠지고 막 문제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영어 공부 못해. 특히 EBS인지 저BS인지 그거 붙들고 그거 뒤에는 해석 암기하느라고 아무 공부도 못해. 그러니까 고1, 2가 아주 중요한 적기라고 생각하고 이때 선생님과 함께 이런 과정을 한 6개월 정도 밟아보면은 영어가 굉장히 재밌어지고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될 수 있어. 선생님이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을 알기 전까지는 영어가 제일 싫었던 과목인데요. 선생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영어를 전공하고 싶고 유학 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선생님이 그런 글들을 받았어. 예. 여러분들이 원하면 다 보여줄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는 이번 기회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잘 해보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해서 탄탄한 실력을 길러보자고. 그래서 고3 때 만점도 받아보고, 알겠지? 만점이 아니라 영어로 된 원서도 좀 읽어보고 그럴 정도의 실력을 한번 키워보자고. 오케이? 자, 우리 강의에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한번 완강해보는 거야. 완강이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지? 자, 고생했어요 여러분들.